저는 그 10년 정도 조리사 생활했고, 이 사업은 남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뭔가 아메라는 자체가 되게 불편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품도 너무 좀 좋았고, 남편이 알려주는 이런 미팅장에 와서 보니까, 아메이라는 사업이 되게 메리트가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면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아메이 사업이 어떤 이제 준비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제 꿈을 실현시키기에도 아메이가 좋은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우리 가족한테는 정말 필요한 어떤 수단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오늘 구강 케어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아마 구강 케어를 안 쓰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구강 케어를 하면,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왜, 제일 많이 쓰는 칫솔, 치약, 네, 그 다음에 워셔에, 가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조금 좋은 치약, 그 다음에 좋은 칫솔 이런 걸 써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네. 네. 치아의 구조입니다. 우리 치아는 가장 이 겉면에 범낭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범낭질은 이제 에나멜층이라 해서 에나멜층은 되게 두꺼워요. 두껍지만 한번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이제 에나멜층이 손상이 가게 되면 다시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상아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신경, 잇몸, 잇몸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상태로만 계속 있는 분들을 건치라고 합니다. 네, 건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치과에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치나 풍치가 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충치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었는데 완벽하게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하고 입안에는 또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세균이 만나서 플라그라는 걸 형성해내는 거예요. 플라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플라그를 형성해내는데 이 플라그라는 성분이 이에 잘 붙어있기 위해서는 점액질 같은 끈끈한 점액질을 형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로 헹궈만 내더라도 점액질이 이렇게 플라그가 이렇게 잘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특히 플라그하고 탄수화물에는 당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그하고 당이 만나면 이제 pH가 3도가 엄청 강한 산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산성으로 변하다 보면 산에 의해서 이가 부식을 하게 됩니다. 네, 산에 의해서 부식을 하게 되니까 점점 충치가 먹어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플라그만 딱 생겨서 충치가 먹기 시작하면 이빨에 까만 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때 치과를 가면 그 부분을 다 갉아내서 이렇게 메워주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지나게 되면 점점 치신경까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이빨이 아프죠. 네, 치신경까지 갔으니까. 예, 그렇게 또 해서 이거를 충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플라그 이제 우리가 플라그 중에 플라그랑 우리 또 먹는 음식물 여러 가지 중에 미네랄 성분이 있습니다. 칼슘하고 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이렇게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이의 치아에 있는 밑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밑쪽에 달라붙어서 잇몸하고 잇몸 사이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벌려서 그 사이에 치석이 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치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풍치는 얼마나 무섭냐면요. 잇몸뼈를 다 녹게 만듭니다. 잇몸뼈를 다 녹게 만들고 그리고 잇몸에 어떤 풍치균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제자리를 잘 못 찾게 해대요. 그래서 풍치균이나 그다음에 충치균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충치랑 풍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칫솔하고 치약을 쓰죠. 칫솔하고 치약을 써서 이제 플라그 제거를 잘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옛날 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굵은 소금으로 했어요. 그 치약 같은 게 발전하지 않을 때는. 근데 굵은 소금은 입자가 되게 두껍거든요. 두꺼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밖에 말하는 에나멜층을 벗겨내요.
손상을 되기 때문에 이게 치아 표면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어떤 제품을 쓰냐면 치약과 칫솔을 쓰는 겁니다. 근데 치약하고 치약의 성분에 저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질, 예, 플라그하고 플라그를 만드는 저 끈끈한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치약에 반드시 들어가는 성분이 계면활성제와 인산염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계면활성제는요, 우리가 모르는 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저 끈끈한 점액질을 제거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약에 계면활성제가 내 몸에 이렇게 치아에 오래 남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또 연마제라는 성분이 또 들어가거든요. 연마도가 너무너무 굵은 걸 들어가서 뾰족뾰족하거나, 그래서 에나멜층은 손상을 계속 가게 되면 이가 시린다든지, 예, 치약에 의해서 마모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 정도를 알아두시면 내가 치약을 고를 때 조금 계면활성제도 조금 순하거나 아니면 조금 적게 들어간 거나, 연마제도 좀 동글동글한 게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게 내 치아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좀 많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치약에 의해서 치약에 의해서 치아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즉 가니까 치약으로 광을 내면 엄청 광이 잘 난대요. 청소할 때.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제 이빨에 쓰면 그 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에나멜층은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에나멜층은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희 제품으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리스터 르미낙트 플로라이드 치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메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고요. 효과적인 오랄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개운한 청량감이 있고요. 르미낙트 표물라라 해서 아까 말했죠. 우리가 산에 의해서 플라그하고 당이 만나면 이빨이 부식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산에 의해서 부식되는 걸 방지하는 걸 르미낙트 표밀라라고 합니다. 산에 의해서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에나멜트 손상 없이 플러그를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큰 거는 200g이고 작은 거는 65g 정도 됩니다. 200g 정도면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200g 정도예요. 되게 크죠? 예, 200g 정도의, 예, 그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65g 정도 되는 겁니다. 요게 사실은 여기 제가 까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소비자분들은 이건 어른 치약, 애들 전용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성분은 똑같아요. 성분은 똑같은데 얘는 이제 휴대하기 간편한 여행용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큰 사이즈, 200g으로 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요거 하나가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꽤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6개 들은 게 18,60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다른 차이점이 좀 있어요. 여기 조금 불편한데 저희는 여전히 큰 트위스트 캡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불소가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트위스트 캡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되게 작아요. 다른 타사에 비해서.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타사 거랑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되게 구멍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할 때 보면 치약을 칫솔에 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짜갖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치약을 많이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계면활성제랑 연마제가 너무 많이 이 치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치아에 에나멜층 손상을 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효과적인 제품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연마도 차이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글리스터 치약은 동글동글한 연마제를 씁니다. 그래서 에나멜층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치약 같은 경우는 되게 뾰족뾰족한 연마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를 긁어내는 거예요. 네. 아까 플라그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에 계속 스크러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에나멜층은 손상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리스터 치약에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고, 페페민트 오일 블렌딩이 되어 있어서 되게 청량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표백성 없는 세정을 주기 때문에 이를 희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하얗게 해야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한 표백 성분을 넣어서 이를 하얗게 하면 그 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표백성 없는 세정, 이렇게 치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치약하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칫솔입니다. 칫솔 같은 경우는요, 저희도 어린이 칫솔, 그 다음에 어른 칫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칫솔이 이렇게, 요게 이렇게 들은 거 4개, 이렇게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칫솔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죠. 이게 다양한 색깔 이렇게 4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칫솔도 우리 아까 말했죠. 에나멜층을 손상을 가게 할 때 칫솔의 역할도 엄청나게 커요. 지금 어른 칫솔 같은 4개 들어서 11,500원이고요. 어린이 칫솔은 4개 들어서 16,000원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뒤에 보세요. 글리스터 칫솔모를 한번 보실게요. 칫솔모 같은 경우는 타사 칫솔모는요, 되게 뾰족뾰족한 치아가 표면을 손상을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치약에 있는 연마도도 뾰족뾰족한데 칫솔도 뾰족뾰족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치아가 계속 에나멜층 손상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우리 아미 칫솔모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하나는 어린이 칫솔이고 하나는 어른용 칫솔인데 칫솔을 이제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니까 칫솔모 끝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 하면서 치석 제거에 효과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글리스터 칫솔에 보면요, 칫솔 헤드가 갈수록 좁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냐하면 어금니 쪽으로 들어가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칫솔 머리가 이렇게 날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칫솔모가 2600개의 일반모하고 미세모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센 모는요, 아까 말했듯이 많이 이제 달게 만들겠죠. 센 모보다는. 그 다음에 또 미세모는 좋긴 하지만 플라그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간모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모와 미세모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잡이 보시면요, 충격을 막아주고 올바른 칫솔질을 할 수 있어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그런 경험 혹시 없으셨어요?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이렇게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도 나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시켜놨어요. 미끄럼이 전혀 방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칫솔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칫솔은 보실게요. 어린이 칫솔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이것도 라운드 형태의 칫솔모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이 닿기 힘든 곳까지 효과적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가요, 완전 평면이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렇게 뾰족뾰족한 거를 조금 더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치아에 적합한 칫솔모라 해서 어린이는 아직 완전하게 영구치가 난 게 아니에요.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아 구조에 맞는 작은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해서 어린이 아이들의 손잡이에 쉽게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추천드릴 건 이게 우리 치열이 좋지 않으신 분들 있죠. 치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어린이 칫솔을 제가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칫솔질은요,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럴 때 나는 치아를 하나하나씩 칫솔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린이 칫솔을 쓰시면 이게 앞이 작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치아를 하나하나씩 칫솔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치열이 좀 좋지 않아서 이 칫솔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칫솔질 할 때 좀 귀여워요. 왜냐하면 손이 이만한데 칫솔이 작잖아요. 억수로 작아 보이더라고, 칫솔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치고, 어른 칫솔은 저희 집에서는 저밖에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우리가, 치약으로 양치질을 깨끗이 했어요. 그 다음은, 옛날에는 아마 그게 끝일 수 있지만, 요즘은 전부 오히려 칫솔질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워시액입니다. 워시액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입안 세균, 아까도 말했죠. 플러그는 원래 생기게 돼 있어요. 플러그는
플라그는 생기게 돼 있는데 입안 세균하고 만나서 우리가 치아 충치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입안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하기 간편해서 들고 다니면서 양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써야 되는데 그때 좋은 그게 뭐냐면 이제 마우스 워시어기를 해서 이제 세균을 없애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희석 용기에 여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희석 용기입니다. 요런 희석 용기가 있고요. 요게 원액입니다. 원액이 원래 제가 쓰던 거 갖고 와서 그런데 여기까지 차 있어요. 요런 제품이 50ml인데 50ml 원액인데 12,500원이에요. 요거를 100회까지 희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통에다가 휴대하기 간편한 통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이 희석이 가능한 거죠. 뒤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상쾌한 민트 향이 납니다. 민트 향이 나고 아까 100회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 희석을 가능한 거죠. 100회까지. 그리고 입냄새 방지나 또 초기에 목 감기가 오시는 분들도 목이 깜빡깜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목 감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안 세균, 아까 말했듯이 입안 세균이 들어야 플라그하고 세균하고 같이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균을 없애주는 게 됐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이런 예민한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틀니, 이제 어른들 보면 틀니 소독액을 따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마우스 워시액을 통해서 틀니 소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농축이고, 그리고 이제 칫솔이 닿기 어려운 부분에 플라그 제거까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죠. 아까 이제 사용 방법은 동공된 컵이 있습니다. 이런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원액 3방울에서 한 5방울 정도 넣어서 희석해서 바로 일회용적으로 내가 한 번 사용할 만큼 희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희석 통에다가 15번 정도 펌프를 하셔서 물을 90ml 정도까지 받아서 희석한 다음에 이제 한 3번 정도 희석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셔도 되고요. 입안에 머금고 한 30초간 가루를 뱉어내면 되는데 다시 물로 헹궈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중에 거랑 뭐랑 틀린지 한번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시중에는 물로 희석돼서 대용량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오죠. 그러면 물로 희석한 원액을 계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뭘 넣겠습니까? 네, 방부제나 보존제를 넣겠죠. 네. 그래서 마우스 워시액은 저희는 원액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액으로 있어야 그런 유효한 성분들을 적게 들어가는 거겠죠. 물론 우리도 100% 뭐 천연이다 이런 말은 저희도 못해요. 하지만 그런 이제 안 좋은 방부제나 이런 성분들을 조금 덜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원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소비자분들이 왜 너는 통이 작고 원액으로 하고 밖에서는 왜 이렇게 큰 통에 나는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방부제, 그러니까 물과 닿는 부분에는 방부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제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치아에도 별로 안 되겠죠. 예,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글리스터 리프레셔 스프레이입니다. 예, 마우스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입에 그냥 착 뿌리는 제품이에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치아를 되게 강력하게 지금 좀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될 때 그때 입안에 뿌리시면 되게 상쾌한 민트 향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고르게 미세하게 분쇄되는 느낌이 있고요. 14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2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6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멘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입냄새 방지에 도움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당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당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차광 비밀 알루미늄 용기로 우수한 보관성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청량감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입냄새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글리스터 치약과 사용 후에 사용하시면 되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치간 칫솔입니다. 이 치간 칫솔도 되게 요즘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빨 입 표면에 생기는 걸 충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충치 말고 잇몸 사이사이에 생기는 생긴 치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치실을 쓰던지 치간 칫솔을 쓰셔야 됩니다. 치간 칫솔은 옛날에 보면 뭐 교정을 했거나 이런 애들만 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냥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사실은 칫솔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치석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저희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I자형으로 된 건 일반 여기 앞니용이고요. L자형으로 된 건 어금니형입니다. 어금니형이라서 이제 어금니형입니다. 네, 그래서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금니형인 거예요. 어금니형, 예, 이렇게 L자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근데 되게 좀 일반형이 작다고 불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일자형은 빼서 뒤에다 꼽으시는 거예요. 꼽아서 길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너무 이렇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뚜껑을 뒤에 딱 이렇게 맞게 쓰시면 길이감도 있고 잘 착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치간 칫솔을 왜 쓰느냐? 아까 말했듯이 미네랄 성분 같은 것들이 그냥 우리 양치질만으로 칫솔질만으로는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치간, 이빨과 이빨 사이, 이 사이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간을 쓰시는 게 훨씬 이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용 방법은 밑에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예, 밑에 보면 이것도 이렇게 꼽았다가 빼는 게 아니고 이걸로 양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앞니도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어금니로 이렇게 치간을 하시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 같은 경우는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위생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말린 다음에 바짝 마른 상태에서 다시 또 치석을 하셔야지. 여기가 하고 나서 음식물이 그대로 붙어있는데 뚜껑을 닫아가고 다음 또 쓰고 이렇게 하시면 네, 더 안 좋겠죠. 네, 그래서 깨끗하게 세정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치실입니다. 치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치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치간은 이 사이가 좀 넓으신 분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치실 같은 경우는 조금 좁으신 분들 있죠. 네, 좁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게 좁은데 치간 칫솔로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피 같은 거 내게 하시는 게 별로 안 좋고 그럴 때는 치실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잇몸 라인에 있는 미세한 이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3,500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요거는 여기 제가 지금 요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치실을 쓰시고 치실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치실을 쓰실 때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라 이 표면을 긁어내는 거예요. 예, 긁어내야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치실은 구취 제거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에 냄새가 난다. 이에 구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보면 치석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석을 혹계적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양손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치실을 이렇게 뽑아내요. 예, 뽑아내서 여기 보면 치실 또 자르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에 치실을 자르는 데가 있는데 잘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잘라서 양손 검지 여기죠. 검지로 이렇게 돌돌 말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잇몸하고 제가 이 모형을 하나 갖다 놨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직접 해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하셔갖고 이를 바깥서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긁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싹 다 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양치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음식집을 되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치질을 한다고 이게 치석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꼭 이제 우리 치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통해서 반드시 치석을 또 제거해주는 행위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하고 나서 마무리로 깨끗하게 워셔액을 헹궈주시면 정말 상쾌하게 우리가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래블 키트라고 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사실은 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놀랐어요. 트래블 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여기도 보면 또 아메가 제품을 그냥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여기 보면 구강의 건강도를
또 실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딱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칫솔이 들어가면 곰팡이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기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는 있잖아요. 메쉬 소재로 해가지고 칫솔이 잘 마를 수 있게, 예, 마를 수 있게 세균이 이제 번식하지 않게 이렇게 칫솔을 이렇게 메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 하나, 예, 저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제 그림, 칫솔 하나, 그 다음에 치약 하나, 예, 그렇게 쏙 넣어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칫솔 뚜껑도 제가 참 놀랐어요. 칫솔 뚜껑도 보면요, 여기 보면 이게 여기 통풍구가 있어요. 통풍구가, 예, 통풍구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이게 뭘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칫솔질을 할 때까지 얘가 통기성이 들어가 있어서 통풍구가 있어서 칫솔을 바짝 마르게 해주는 거죠. 예. 알게 모르게 칫솔에 세균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세균이라는 건 이렇게 축축할 거 있잖아요. 약간 마르지도 않고 완전하게 마른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젖은 것도 아닌 중간 단계의 세균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했을 땐 칫솔이 바짝 말라 있어야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런 디테일까지도 아내가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제품은 다 끝났습니다. 제품은 끝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연령별 치아 관리 팁이라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생에 단 한 번 치약인데 연령에 맞는 관리법이 있다 합니다. 보통 우리 유아기 태어나서 1세부터 6세 정도까지는 유치라 해서 어린이 이제 만 3세까지는 유치가 생겨나는 시기인 거죠. 유치가. 근데 유치는 평생 가는 이는 아닌 거죠. 근데 이때부터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여기 다니다 보면 한 가지 정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 치약. 예. 어린이 치약에는 정말 당분이 많습니다. 무슨 향 나는 거 있죠. 딸기향, 바나나 향, 그게 무슨 향일까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플라그랑 당이 만나면 충치가 생긴다 했습니다. 오히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했는데 치약에 의해서 오히려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저는 처음에 어린이일 때 요런 마우스 워셔액을요. 살짝 우리 가재 같은 데 있잖아요. 거즈. 예. 그런데 묻혀서서 잇몸에 충분히 민트 향을 잘 해서 치석을 잘 제거해준다. 잇몸 마사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썼던 애들은 바로 우리 글리스터 치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글리스터 치약이 그렇게 센 그게 아니거든요. 맛이 강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여기 들어간 거는 우리 잇몸에 있는 미각 성분을 마비시키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사용해도 너무 괜찮은 치약입니다. 그래서 꼭 영유아기 때 당 성분이 들어간 치약을 쓰지 마시고 우리 이제 민트 향을 잘 적응시켜서 어린 글리스터 치약으로 쓸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소아 청소년기입니다. 요거는 7세에서 19세까지 19세 정도 되는데 이때는 하루 3번 양치하는 걸 습관화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습관화들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영구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약으로 평생 내가 그 치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칫솔질 하고 난 다음 치실이나 칫솔을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마우스 워셔액까지 할 수 있게 잘 습관을 들이는 시기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장년기 같은 경우는 60대까지 갑니다. 요때는 잇몸 손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특히나 아메 치약을 오래 쓰신 분들은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서 왜 치약만 쓰고도 잇몸이 시려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메 치약을 쓰고 나서 잇몸에 피가 난다든가 시림 현상이 많이 줄어서 그런 걸 없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시리신 분들은 되게 고가의 제품이 시땡땡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에 10,000원 정도예요. 근데 그람수도 엄청 작아요. 그런 거 쓰시지 마시고 아메 치약을 통해 그게 다 치약에 있는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잇몸이나 또 연마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잇몸에서 치아에서 잇몸을 벗겨내는 거죠. 그리고 세게 양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잇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잇몸 손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석 제거하고 그다음에 잇몸에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좋은데 이럴 때는 치과에 한번 가시면
우리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건 스케일링으로 되는데 잇몸 전체에 있는 스케일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마취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 그다음에 치약을 조금 바꿔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노년기입니다. 노년기는 60대 이상입니다. 노년기는 어쨌든 입에 침이 또 말라요. 우리가 침을 통해서요 많은 세균이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침이 더럽다 하지 마시고 침이 마르면 오히려 세균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물을 마셔서 침이 마르는 행위, 근데 그걸 없애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씹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치아를 잘 유지해서 100세까지 잘 그 치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잇몸을 위한 잇몸 마사지 방법은 검지로 잇몸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잇몸을. 예, 좀 눌러주세요. 이게 마사지가 된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아를 위한 5가지 건강 습관입니다. 하루 3번, 예, 하루 3번, 3분, 예, 그 333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 3번 정도 양치질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칫솔을 갈아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칫솔을 약하게 쓰시는 분들은 안 벌어졌다고 안 버리시는데 그럼 세균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은 반드시 칫솔을 교체해 주시고 치실 사용을 습관화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은 구강 검진을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면은 NO, 금연하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네, 평생 사용하는 치아로 이제 제대로 튼튼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메 글리스터와 함께 좋은 치아를 가지고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